근데 자연계에서 보면 어미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사랑이고 자기 행복 추구의 과정이에요. 어떤 자연계의 어미도 새끼에게 보답을 강요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난 15년 동안 1,500명 이상 트라우마 제로 치료를 담당했던 하정규 소장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누구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근데 소장님 말씀에 오히려 이게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대 집단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광주 사태라든지 이렇게 뭔가 재난 같은 데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으로 겪는 그런 트라우마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 집단에 안 좋은 문화가 있는데 그 안 좋은 문화는 그 구성원들의 각자 무의식에 쌓여있는 트라우마가 서로 공명하면서 집단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가족의 집단 트라우마,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에도 뭔가 안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이 안 좋은 문화들은 사실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집단 트라우마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는 효도 사상인데, 원래 효도 사상이라는 게 이제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은혜고 희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순종하고 보답하도록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 또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킨 게 효도 사상의 본질이죠. 근데 자연계에서 보면 어미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사랑이고 자기 행복 추구의 과정이에요. 어떤 자연계의 어미도 새끼에게 보답을 강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은 간교하게도 순종과 보답을 강요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집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몸 하나 가누기 힘들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더 길러줬으니까 나중에 효도해야 돼. 이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식을 낳을 때, 그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놓나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우리의 본능, 우리의 종족 보존의 본능이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사실 그 자체로서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랑이기 때문에 낳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자꾸 효도를 세뇌시키고 강요했느냐? 사실 그분들이 그전 부모에게서 그런 세뇌를 당하고 강압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억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억압되어 있는 그 욕망을 반대로 이제 자식에게 분풀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환경이 반복되는, 이게 이제 집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자녀한테 주는 트라우마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제 경우를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은 좀 시골에서 사셨고, 결혼도 보면은 그러니까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시골에서 또 유교적인 환경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그냥 결혼을 시킨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배필을 찾아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게 사실 성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거부터가 그 당시의 유교적 환경 그리고 효도 사상에 의해서 억압된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젊을 때 보면은 이게 성적인 억압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연애를 물론 하긴 했지만 사실 연애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중매 결혼을 당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사랑도 없고 그리고 연애 경험도 없는데 첫날 밤을 하게 된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옛날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첫날 밤을 하는데 밖에서 막 시골에서 구멍 뚫어서 보고 뭔가 약간 로맨틱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의식이 계속 밝아지면서, 트라우마 제로 돼서 무의식이 밝아지면서 점점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성적 억압이 있을까? 보니까 이분들이 물론 처음 중매를 해서 설레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두렵고 싫었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경험도 없는데 첫날 밤을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끔찍하겠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결국은 연애를 하지 못했던 그 억압된 에너지가 계속 이제 자녀에게 투사된 거죠,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독히 성적인 억압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못하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패턴이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부모님들이 그전 부모에게서 억압받은 욕망,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계속 투사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효도 사상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트라우마가 전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효도 사상 자체가 많이 희미해졌죠. 부모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러나 저는 그전 부모에 억압된 것들이 다른 형태로 계속 투사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입시 지옥이고, 그죠? 사교육이 반복되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영어도 막 어렸을 때도 가르치고, 뭐 태권도 가르치고, 막 학원을 10개씩 다니고, 이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학생의 만족이 아니고 부모의 안심,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에게 그런 경쟁과 사교육과 과도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실 자체가 사실은 그전 부모들이 억압돼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른 형태로 또 자녀에게 강요하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의 억압으로 좀 이렇게 뒤틀린 아이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나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초등학생부터 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뭐 틱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오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제로 치료를 해서 무의식에 쌓인 걸 이렇게 분개시키면 자녀들이 이제 단계별로 좋아져요. 이게 좋아짐에 따라서 그 무의식에 공명을 하다 보니까 각자 무의식에 쌓여 있는 것들이 공명하는 관계에 있다가 한 명의 무의식이 밝아지면 서로 공명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충격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약간 그 충격파를 받고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더 남편하고 싸운다거나 자식하고 싸운다거나 이런 이제 명현 반응을 겪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의 무의식이 밝아지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요. 본인들이 그전 부모에 억압돼 있다 보니까 자식에게도 계속 집착하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강요하다가 그게 당연하게 사랑으로 알다가 그 무의식이 밝아지면서 그런 집착이나 강박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도 자녀의 이제 틱 같은 게 줄어드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계속 매일 오늘은 뭘 먹이고 몸이 약하니까 다음에는 무슨 영양제 먹이고 이걸 계속 이제 그런 강박이 있다가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 성격도 바뀌고 트라우마의 공명.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모님이 억압돼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억압하는 거예요. 자식의 무의식이 밝아지면서 부모님의 무의식이 밝아지면 그죠? 자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허용을 하게 되고 잠재력을 믿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